궤도 데이터의 정기 업데이트가 끝나갈 무렵 일반 대중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현관 물체의 궤도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은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나이 에이틀라스 위성이 태양계를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것, 궤적이 재계산되었습니다. 조정량은 미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기술적 경고를 발생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곡선은 더 이상 태양에 중력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물체에 대해 예상되는 움직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기본적인 천체 역학입니다. 성간 물체는 쌍곡선 궤적을 따라 태양계로 진입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 태양이 지배하는 공간을 단 한 번만 가로지르고 영원히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감속하지도 않고 궤도에 진입하지도 않으며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태양계에서 에너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루아이 에이틀레이스 수치가 바로 그 원칙에 위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물체는 발견 이후 드물지만 예측 가능한 방문자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빠른 속도, 외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각도, 열린 궤적,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새로운 측정값이 모델에 반영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결근율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궤도는 여전히 쌍곡선이었지만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적다. 천문학에서 이러한 유형의 조정은 관측 후반 단계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오차 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델을 수정해야 했던 이유는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는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리나이 ATLAS가 관련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는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가장 유력한 답은 해성활동, 즉 핵에서 가스 제트가 분출되어 궤도를 바꾸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이미 다른 천체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편차를 정당화할 만한 일관된 가스 방출 징후가 없습니다. 뚜렷한 꼬리 부분이 없다. 비대칭적인 분출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의 반작용력과 일치하는 밝기 변화도 없다. 또 다른 방법은 거대한 천체와의 상호작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이나 천체와의 극도로 정밀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기록이나 노선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각되지 않고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숫자들이 드러내는 불편한 침묵뿐이다. 명확한 설명이 없더라도 궤도 운동은 계속해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IATLAS는 물리학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경고의 핵심입니다. 이는 그 물체가 이미 돌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궤도가 닫혔다는 발표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그렇기에 더욱 불안감을 주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추세는 단순히 지나쳐 떠나는 방문객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는 근일점 통과 후 속도 벡터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간섭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성간 공간의 규모에서는 아주 작은 간섭조차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을 강조하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자세한 설명 자료도 없었습니다. 변경사항은 표에 간략하게 반영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업데이트되는 형태로만 나타나며 이미 이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열이 아닙니다. 기관의 표준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분명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현상이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조정사항이 사소하다면 왜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걸까요? 만약 그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장기적인 전망을 바꾸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알려진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왜 모델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걸까요? 과학에서는 개별적인 사건보다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의 실수가 발생하면 2번 주목을 받게 되고 3번이 되면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이 ATLAS의 경우 조정 과정은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일관성이 저를 가장 괴롭힙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실 하나만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관측된 현상은 현재의 성간 물체에 대한 물리적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경고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합니다. 궤적이 순수한 쌍곡선이 아니라면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30i ATLAS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 회색 지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색 지대는 위험합니다. 그것이 환상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의 이해력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알려진 모든 메커니즘이 이러한 편차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모든 설명들을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하는 점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믿었던 모델에 있습니다. 최초 경고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조사 과정은 간단합니다. 알려진 모든 설명을 검증하여 데이터에 부합하는 설명만 남도록 하십시오. IATLAS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불편함은 바로 이 과정이 가장 명백한 가설들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 시도는 항상 중력에 관한 것입니다. 천문학은 충분한 질량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미스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물체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무언가 큰 것이 그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성, 태양, 위성, 심지어 작은 천체들의 집단적인 섭동까지도 모두 매우 정밀하게 관측됩니다. 그러나 중력적 충돌 기록은 없습니다. 30i ATLAS가 근일점을 통과한 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계거리에서 어떤 행성도 근접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동역학 모델에서 보이지 않는 질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섭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고전 중력이 배제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꼽히는 해성활동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 가설은 오umuamua 살해 이후 수소 Z가 눈에 보이는 꼬리 없이 가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30i ATLAS의 경우 분광 데이터는 이러한 비율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관측 결과 휘발성 가스의 충분한 방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열적 비대칭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궤도 변화에 따른 밝기에 급격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측된 편차와 일치하는 추력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통계적 오차 또는 정상적인 궤도 조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조정 방향이 무작위로 변할 때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정은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그들은 항상 예상 거리를 줄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측을 순수한 탈출 궤적과 덜 부합하는 시나리오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개 무시되지 않습니다. 궤도 역학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성간 물체는 태양을 지나간 후 중력 속도 증가로 인해 양의 잔류 가속도를 보여야 합니다. 30i ATLAS에서는 이러한 증가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그 물체가 다른 어떤 알려진 사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물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서 왜 우리는 이전에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계에는 이미 수많은 천체들이 지나갔습니다. 장주기 해성, 쌍곡선 궤도를 도는 천체, 성간잔해 등. 하지만 그 어떤 천체도 이러한 특정한 특징들을 동시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열린 궤도, 뚜렷한 활동의 부재, 그리고 감속을 향한 일관된 궤도 수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천체는 없었습니다. 과학이 불편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데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근거 없는 일관성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천문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주를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즉, 물체는 힘의 지배를 받고 힘은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그 법칙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아의 에이틸레이스는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백히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 안에 쉽게 들어맞는 인물도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묘한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시스템이 조용히 실패할 때 인간은 그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델을 수정하고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파헤치려 할 때 발전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가 선정적인 이야기나 근거 없는 추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행 모델의 실제적인 한계,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심층 분석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대중적인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마지막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적 요소 최근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보정값이 유지된다면 세라이 아틀레이스는 거의 직선으로 성간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방문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체는 장기간 관측이 가능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그 궤적이 사실상 관성 운동에 가까운 영역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미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자연적인 설명이 실패하고 관찰된 현상이 단순한 잡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성이 있다면 질문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어떤 힘이 이것을 일으켰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될 패턴을 관찰하고 있는 걸까요? 성간 물체가 다른 모든 물체와 다르게 행동할 때 문제는 단순히 그 궤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서 그 물체의 의도, 움직임,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물리학만으로는 항상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제시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과학적 신중함이 아니라 지적 편의에 불과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세라이 에티엘레이스가 밝혀낸 것은 단순한 궤도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입니다. 현재의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이 사례를 통계적 잡음으로 취급할 경우 발생하는 실제 결과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알아차릴 기회를 놓칩니다. 과학은 단순히 예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측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예외 현상을 무시할 때마다 그 대가는 항상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 성급하게 깨뜨린 패러다임, 또는 너무 늦게 이루어진 발견의 형태로 말입니다. 세리아의 ATLS 모델은 즉각적인 결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모든 현상이 기존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 물체가 예상대로 멀어지지 않고 그 궤적이 계속해서 조정된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닙니다. 잠재적 영향은 심오합니다. 과학 분야에서 이는 고전 궤도 역학을 거의 탐구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즉, 명확하지 않은 상호작용, 아직 목록화되지 않은 힘, 또는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성간 천체의 물리적 특성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팽창하도록 강요한다. 철학 분야에서 그 영향은 훨씬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오래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우리의 존재에 무관심한 중립적인 무대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모든 일이 의도도 반응도 관찰도 없이 일어나는 곳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이 명확한 원인 없이 체계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설명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증거도 없이 인식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이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역사는 패턴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식했던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 실수는 이러한 패턴을 구조적 신호가 아닌 일시적인 성가신 존재로 취급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과학기관들은 공개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꺼립니다. 추측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침묵이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조사로 채워지지 않은 공백은 결국 피상적이거나 선정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선택이 다릅니다. 헛된 확신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지만 불편함이 없는 척하지 마세요. 트라이 에이트레이스는 기술적인 설명이나 궤도표로는 담아낼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가 정말 정적인 무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여 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반응적이며 상호 연결된 존재인지를 묻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편안하지도 않고 쉽게 무시할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만약 태양계 밖에 어떤 천체가 다른 모든 천체들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가장 불안한 점은 서리아이 ATLAS가 돌아올 가능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외면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질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